저는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엄마인데요.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저희 딸은 올해 초 2학년이 됐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사춘기 접어드는 친구들도 많이 보게 돼서 미리 공부를 하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또 선배님 얘기도 듣고 또 전문가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어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하고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또 아들, 딸의 사춘기도 또 다를 것 같고, 또 좋은 아빠가 돼서 이 사춘기를 좀 지혜롭게 잘 넘기고자 여기 나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춘기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잘 지나갈 수 있을지 궁금해서 오신 거 맞죠? 네. 오늘 저랑 이야기 나누고 나면 사춘기 아이들 좀 더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 좋은 시간 함께 만들어 봐요. 어머님, 아버님들은 사춘기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딸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2차 성징이 시작되고 또 질풍노도의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성의 눈을 뜨는 시기였던 것 같고, 그리고 부모보다는 친구들에게 좀 더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 좀 말수가 좀 줄어들고 왠지 모르게 좀 혼자 있고 싶고, 그러니까 문도 좀 닫고 들어가 있고 뭐 그런 시절을 겪었던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네.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방문을 닫는 게 안 되는 걸까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주로 언제 방에 혼자 계시고 싶으세요? 언제 문을 닫으시나요? 혼자 있고 싶거나, 그죠? 네. 생각이 많아지거나. 자, 사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춘기는 생각사의 봄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생각이 봄을 맞는 시기, 다시 말하면 생각이 비로소 시작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동기까지는 부모의 신념이나 가치관, 철학 등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던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비로소 나만의 것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 때 아이들이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잔소리 좀 그만해 라고 말하는 건 성장상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사춘기 아이들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아이들의 그런 태도나 말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반항이나 저항을 버릇없다고 느끼거나 또는 공격이라고 여겨서 전쟁을 하는 거죠. 진짜 그러면 저희 딸아이도 요즘에 방문을 좀 많이 닫고 들어가는데 잠그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네요. 반성이 많이 되네요. 근데 방문 따고 들어가면 내비둬야 돼요? 방문은 노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크를 했는데 안 열어줘서 문을 잠근 상태라서 따고 들어간 건데, 근데 잠궜을 때는 일단 이 아이가 엄마랑 일단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니까 그건 수용해 주셔야 돼요. 존중해 주셔야 돼요. 제가 어떤 그 사례를 많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내 집에서만큼은 가장 나답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그죠? 집에 들어가면 우리 가장, 그죠? 속옷도 벗어 제끼고 그냥 씻고 편안하게 이동하면서 가장 나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에게도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죠. 그 자기만의 공간이 어디냐면 내 방입니다. 그래서 내 공간만큼은, 사적인 공간만큼은 존중받는 게 필요한데, 부모라도 아이의 공간을 들어갈 때는 노크, 그래서 들어가도 되는지를 물어보고, 만에 하나라도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일단 수용을 해주시되, 이 아이가 왜 문을 열어주지 않는지를 좀 궁금해 하셔야 돼요. 저 또 질문인데, 존중과 관련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 아이를 부르는 애칭이 있어요. 똥꼬라고 부르는데 갑자기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똥꼬 그러면 보고 이렇게 했던 그런 애칭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걸 부르지 말라고 하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당황스러우시죠. 근데 아이가 내 이름이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부를 때, 어릴 때는 엄마가 어떻게 불러주는, 엄마가 불러주는 그 자체에 아이가 기뻤다면, 이제는 내 이름이 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똥꼬라는 건 아이들이 생각할 때, 그쵸, 그렇게 막 바람직한 애칭은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아이가 기분 나쁘다라는 의사표현을 했다면 우리 어머님이 물어보시면 되세요. 엄마는 되게 귀여워서 불러주는 이름인데
그 이름 부를 때 기분이 나쁘구나, 어떤 생각이 드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뭐 아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거는 좋지 않은 뭐 부위잖아, 그거 그렇게 부르면 내가 굉장히 어리게 느껴진단 말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아이랑 좀 조율이 필요하죠. 그럼 엄마가 어떻게 불러주면 좋겠어? 그럼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어? 그럼 이름을 불러주시는 게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6 딸하고 초4 아들이 있는데 그 이제 주변에 엄마 아빠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들과 딸의 사춘기가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떻게 다른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아들들을 먼저 보면 남자아이들의 성장과 관련된 대표적인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이 호르몬은 사춘기가 되면 평소보다 1000% 이상 분출이 되는데, 네, 이 호르몬의 수용체가 어디냐 하면 우리 뇌의 변형계 안에 편도체라고 있습니다. 편도체는 분노라든가 공포라든가 두려움 등 이런 생존 본능과 직결되는 감정을 다루는 영역입니다. 근데 호르몬의 수용체라는 의미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자극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사춘기가 되면 요 부분, 요 편도체 부분이 자극을 받다 보니까 쉽게 욱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거나 충동적으로 대한다거나 대든다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호르몬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테스토스테론은 정점에 이르는 때가 대체적으로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중2병이라고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호르몬이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면서 사춘기 증상도 좀 완화된다, 행동이 좀 더 차분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초2 된 딸이 있거든요. 근데 감정적으로 조금 조숙한 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벌써 막 뭘 하면은 엄마 이건 아니지 막 하면서 저를 가르치려 들거나, 카톡 친구들이랑 하는 거 보면은 별거 아니야, 몰라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서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과 다르게 딸들은 사춘기가 되면 그런 말 많이 하죠. 엄마가 알긴 뭘 알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 네,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자아이들의 성장과 관련된 주된 호르몬이 대표적인 게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호르몬들의 수용체는 해마입니다. 해마는 아까 말한 편도체 바로 옆에 인접해 있어요. 네, 해마는 우리 뇌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를 부호화해서 장기기억 저장소로 넘기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여자아이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면 나는 다 알지만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라는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때쯤 되면 아이들은 기억이 굉장히 또렷또렷해지는 반면에 우리 어머님은 어떠시? 가물가물해지죠. 그래서 아이들이 따지듯이 말하는 걸 들을 때마다 좀 나를 좀 우습게 하나? 좀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약간 비아냥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 1000배가 넘게 이게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 시기가 저한테도 올 거란 말이죠. 그럼 저희가 부모로서 해줘야 될 것은, 또 준비해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는 거죠. 네네. 호르몬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가르칠 건 가르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춘기 이전보다는 좀 더 거칠어지고 좀 더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수용을 하되, 그게 지나치다 싶을 때, 예를 들면 부모가 들으면서도 올라온다거나 또는 뭐 욕설이 섞인다거나 이럴 때는 스탑 하시고 아이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지금 네가 하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어떤 걸 겪는지 경험하는지를 아이들도 알 필요가 있고요. 특히 사춘기가 되면 경계나 한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처럼 제가 만나온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사춘기 자녀들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데요. 많은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소통입니다. 아이와 도무지 말이 안 통한다라고, 또는 뭐 우리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고민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소통은 연결입니다. 우리가 소통하지 않고 아이랑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이가 만약 부모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제 부모가 아이의 말을 들을 때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외계인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아이가 외계어를 쓴다 그러면 외계어를 배우셔야죠. 영아기 때를 떠올려 보시면 어떠세요? 우리 아이가 옹알이 하면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려고 굉장히 고군분투했던 그때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똑같은 말이라도 틱틱대거나 짜증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도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평정심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좀 평정심을 가지고 이렇게 소통에 능한 부모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네, 사춘기 부모가 갖춰야 될 덕목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존중, 두 번째는 경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이들을 아이처럼 대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어른처럼 대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우리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쿨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예비 어른으로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제가 존중하는 태도를 설명할 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를 옆집 아이나 손님처럼 대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어떠세요? 옆집 아이나 손님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시키지 않아요. 그죠? 네, 두 번째는 경청입니다. 사춘기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은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듣지 않고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도무지 아이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아이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많은 부모님들은 대다수 아이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부모님들이세요. 사춘기가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말하는 시간보다 아이들이 말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져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저는 갈등을 축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욕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좀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아이가 어떻게 삶을 개척해 나갈지는 사춘기를 어떻게 지나는지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그럼 현대해상 레디맘 클래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